4년 만에 그것도 3명이다. 앙증맞은 아이들 덕에 온 동네가 즐겁다. 애기들 소리만 나도 얼마나 그냥 든든하고 즐거운 줄 알아요. 애기들이 없을 때는 꼭 떡집이 날 것 같은 마음이. 후동마을을 들뜨게 한 민숙씨네 새 쌍둥이. 첫째 혜원이, 그리고 둘째 은진이, 막내 세영이다. 아빠는 결혼 10년 만에 말루 홈런을 쳤고 그 덕에 엄마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힘들지만 햇살 같은 아이들이 있기에 언제나 맑음이라는 새 쌍둥이네 봄날 일기가 시작된다. 조용한 시골 마을을 깨우는 아이들 소리. 민숙 씨네 새 쌍둥이가 활동을 시작했다. 누워서 떼쓰기는 기본이요 어리광은 필수니 아침부터 엄마 진을 쏙 뺀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우리 혜원이 코 좀 더 잘까? 혜원아 코 잘까? 혜원아 코 조금 더 잘까? 알았어 코 잘고. 언감생신 기대를 접어야지. 새 쌍둥이 있는 집에 평화가 웬 말인가. 애들이 자다가 한 번씩 이제 울 때도 있어요. 잘 잘 때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자다 이제 깼다 여러 번 하죠. 이제 좀 정 피곤하면 이제 아빠 부르기도 하고요. 한 애가 일어나면 이제 같이 놀아버리니까 나머지 애들이 자율적으로 일어나죠. 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일 만큼 매번 비몽사몽간에 준비하는 아침 식사. 은지 생이 쪼고 혜원이 꽁순이. 아이들 밥상이지만 국에 반찬까지 구색을 갖추는 건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다. 덕분에 돌을 넘기면서부터는 어설프게나마 숟가락질을 해내니 대견할 뿐이다. 수영이도 맘마 먹어. 수영아 맘마. 가수도 잘 못하면서 왜 이렇게 멀찌감이 앉아갖고는. 고만고만한 녀석이 셋. 엄마 아빠의 손길은 늘 조금씩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다 신었어 은진아? 응.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아니면 입어버렸네. 혜원 옷 한 번만 입자. 눈물 많은 첫째 혜원이는 아마도 어린이집에 가기가 싫은가 보다. 엄마가 벌써 일로 와. 혜원이 학교 안 간대요. 사실 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일어서 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요. 일을 해야. 너무 아직 보내긴 솔직히 너무 빠르긴 한데 그래서 안쓰럽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들에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래도 거기 가서 선생님 좀 잘 봐주시니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애들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보내게 됐어요. 가자. 가방 낼까?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다. 바깥으로 나오니 어느새 다들 기분이 좋아졌다. 혜원아 선생님 왔다. 안녕. 빠빠. 빠빠.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 부부는 조용한 집이 낯설다. 하지만 달라진 건 그뿐만이 아니다. 제대로 된 밥상이 언제였나 싶다. 거의 먹을 때도 있는데요. 이제 세 명이다 먹는 애 있고 남긴 애 있고 뭐 하니까요. 이제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거의 제가 먹어요. 찬밥 제 차지.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위해 더 알뜰해진 살림. 넘치는 집안일도 혼자서 척척이다. 새 쌍둥이 키우기. 지칠만도 하련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겪어야 했던 지난 10년간의 아픔에 비하면
이깟 몸고생은 호사이지 싶은 엄마 복례 씨다. 새 쌍둥이 아빠 자리도 할 일이 많다. 널찍한 차 안은 새 아이를 위한 아빠의 배려였다. 12월 22일 날인가 애들이 이제 곧 새쌍둥이 태어난다 해서 전에 갖고 있던 포토가 5시 타고 다니기는 좁은 게 이제 바꿔갖고 더블캡으로 바꿨어도 구조상 애들 선의를 못 눕히겠는 게 다시 위에다 합판을 깔고 개조를 했습니다. 세 딸을 위한 아빠의 신나는 청소 시간. 사실 아빠 민숙 씨는 몸놀림이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빠 자리가 어디 거저 생기는 자리던가. 가슴에 눈물이 고일 만큼 고인후 얻게 된 보석 같은 아이들이다. 세상 못 가도 바꿀 수 없죠. 진짜 소중, 진짜 어렵게 진짜 얻은 애들이니까요.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한 번에. 근데 그만큼 책임도 많고 막중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생각 겁나 좋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단 몇 시간. 엄마 아빠의 일은 끝이 없다. 농사일은 현재 새 쌍둥이 내 유일한 소득원. 하지만 아빠 민숙 씨의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덕분에 농사일은 주로 엄마 복례 씨 차지. 아빠 민숙 씨는 봄이 됐으니 읍내로 나가 다른 일거리를 찾아볼 참이다. 큰 욕심 없이 키운다지만 넉넉지 않은 살림의 새 쌍둥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둘이만 살다가 아무래도 애들 셋이나 생기고 그래서 살기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좀 덜해도 갈수록 애들 커가고 하면은 살기 힘들죠. 현재 농사만 지어갖고도 힘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워서 나는 일 다니고 각시가 농사 지고 있는데 각시도 고생 많이 했고 혼자 그 농사 지느라고 올해도 어떻게 좀 또 그래야 쓱 한 몇 년이 될란가 짤란가는 몰라도 고생을 좀 해야 쓰겠는데 쉬는 동안 조금 도와주고 다시 일거리 잡아서 나는 나가고 각시가 이제 농사 지키러 있는데 아직 그렇게 딱 마땅한 자리가 안 나오네요. 오후 4시 아이들이 온다. 단 몇 시간이지만 고사히 보고 싶었던 아이들. 혜원이가 1등이다. 혜원이 1등이다. 하지만 애타게 아이들을 기다린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 다름 아닌 동네 어르신들. 후동마을의 최고 스타 새 쌍둥이다. 은진아. 있는 대로 다 욕구만 먹어요. 껍데기 또 있잖아. 주민이라고 해봐야 어르신들로만 20여 명 안팎이니 아이들 보며 웃는 재미가 이리 좋을 수 없다. 쑥쑥 잘한다. 게다가 요 녀석들 재롱 또한 기대 이상. 이래저래 새 쌍둥이의 탄생은 근래 보기 드문 마을 전체의 경사인 것이다. 참 우리말 영광입니다. 저도 손자도 있고 뭐 한데 전부 기기사님께 이 손자들 보면 그 생각이 참 절로 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덜해서 뭐 애기들 울음소리 나고 애기들 싸움소리가 그렇게 옛날에 좋았던 것이요.
이제 없어 불고 재홍하니 그러다 꼭 도깨비 날 것 같더니 이 애기들 소리가 나면 얼마나 즐겁고 반갑고 어머 애기들 소리가 나다 마음이 든든해요. 진짜 애기들 소리가 나면 마음이 든든해갖고 아 우리도 사람 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2, 3년은 그냥 모르고 살았고요. 조금 누가 결혼했으면 밥값 해야 되나 있잖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좀 늦어진갑다 하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좀 더 가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나보다야 집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옛날 같았으면 얼른 해서 남자 쪽은 전혀 물어보도 안 하고 쫓겨났을 판이죠. 근데 잘 참아줬고 그래서 2003년도에 가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여자 쪽 문제가 아니라 남자 쪽인 신랑 쪽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걸로 조금 방학제간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해서 2005년도에 가갖고 정식적으로 그 절차 밟아서 아이가 태어났죠. 결혼 10년 만에 인공수정으로 생긴 아이들. 하나도 아닌, 둘도 아닌, 셋. 내 품으로 찾아든 아기들이 그저 고마웠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가족이 됐다. 아침부터 새 쌍둥이네가 부산하다. 제 몸도 못 가누는 아이들의 외출 준비가 쉬울 리 없다. 껌 하나를 쥐고서야 겨우 울음을 멈춘 혜원이. 달래고 달래 아이들 기분을 맞추는 건 모처럼 세운 근사한 계획 때문이다. 따뜻한 봄날도 됐고 했는게 우리 새 쌍둥이들 됐고 광주 나들이 좀 갔다 오려고요. 공원에 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애들도 아직 태어나서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요. 짤짤한 소공원은 뭐 도로가에 있는데 소공원은 가봤어도 큰 데 있는 데를 안 가봤으니까요. 이웃마을의 사촌 언니들까지 함께하는 설레는 나들이길. 사실 새 쌍둥이의 외출은 사촌 언니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데리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애들 챙기려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가자고 도움을 청했어요. 미리부터 약속 잡지 말라고. 새 쌍둥이는 물론 엄마 아빠도 난생 처음으로 찾은 놀이공원. 벼르고 별은 외출이다. 아이들이 있으니 이런 재미도 있구나 싶어 셋이나 되는 아이들이 세상은 더 예쁜 날이다. 정리 잡아. 꽉 잡아 안 늘치게. 아이들 손에 먼저 과자 한 개씩을 쥐어주고 놀이기구의 대명사 회전목마부터 시작한 새 쌍둥이들. 말괄량이 둘째 은진이가 운다. 이유는 아빠보다 더 큰 인형. 그런데 문제는 메아리 울리듯 함께 울어대는 아이들이다. 어디서건 시선을 받는 새 쌍둥이. 역시나 시선 집중이다.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여기. 결국 놀이기구는 포기하고 추억으로 남길 가족사진 한 장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랜다. 오늘은 좀
큰맘 먹고 그 왔는데 광주까지 왔는데 애들이 초원에 살다가 도시에 온 게 쫄아갖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완전 소극적으로 하고 있네. 새 쌍둥이에요? 언제 나셨어요? 지금 26개월 됐어요. 26개월. 어머 고생하셨네. 그럼 혼자 다 키우셨어요? 아빠가 이제 많이 도와줬죠. 아빠가 많이 도와주고. 참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셨다. 이래저래 놀란 아이들. 자장면으로 위로를 해줄 참이다. 괜한 욕심으로 아이들만 고생시킨 것 같아 엄마도 아빠도 후회가 앞선다. 새 쌍둥이를 돌봐주는 식당 아주머니 덕분에 포기했던 식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사소한 배려지만 참으로 고마운 시간이다. 아쉬움만 잔뜩 싣고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 많이 놀라고 많이 운 아이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으리라. 어떡해. 시도 때도 없는 새 쌍둥이의 투정. 어떻게 하라고 엄마한테 그럼. 피곤할 때면 아이들의 투정도 유난히 심해진다. 이럴 땐 울음보가 터지기 전에 달래주는 게 상책이다. 알았어, 혜연이 맘대로. 알았어, 혜연이 혼자 해. 건드리지 말래. 잘 자고 잘 커주는 아이들. 절로 흐르는 게 세월이라지만 이만큼 키우기까지 노심초사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었겠는가. 한 7개월? 그쯤 됐었는데 심장에서 잡음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사진,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심장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대요. 근데 원래 그 태어나서 모든 애들이 구멍이 이렇게 좀 나 있다대요. 그래갖고 태어나서 한 달 만에 막히는데 대체로 좀 늦은 애들이 돌 안에 막힌대요. 근데 혜원이는 특히 늦는 것 같다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엑스레이하고 초음파 계속 검사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육 6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야 하는 종합병원. 첫째 혜진이의 심장을 검사하기 위해서다. 2kg이 채 안 돼 태어난 아이들이니 병원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엄마 아빠는 잔뜩 긴장했는데 웬일일까? 오히려 겁 많은 울보 혜원이가 의젓하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아빠 문숙 씨의 표정이 어둡다. 자식 일에 대담해지기란 쉽지 않은 법. 구멍이 여가 2개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초음파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막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엄마 다음에 복례 씨의 6개월에 표정이 뵙도록 밝다. 하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많이 좋아졌고 소리도 별로 안 들린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거의 막혔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안심이 좀 돼요. 혜연아 할머니.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할 겸 찾은 외갓집. 새 쌍둥이를 키우는 딸이 어머니는 늘 걱정이다. 여기 있는데. 세영아 조심해. 이모가 뽀뽀하니까. 알았지? 세영아 이모 조심해. 뽀뽀하니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라면 차고도 넘치지만 육아가 사랑만으론 안 되는 일.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니 안타까운 가족들이다. 애들 셋 키우면서 혼자서 단손에 키우면서
일도 많고요. 혼자 농사일 해가면서 하는 게 또 힘들어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크게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니까 형편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형편이 좀 곤란하니까 그런 점에 좀 힘은 드는데 글쎄 언니로서 언니 사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격려만 해줄 뿐이죠 뭐. 언니 밀어. 옳지. 언니 밀자. 안녕. 안녕. 세상과 만난 지 이제 겨우 2년. 여리고 작은 아이들이기에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셋 모두 다 잘 먹고 잘 크고 건강하게 아픈 데 없이 잘 컸으면 좋고요. 그것이 제일 바람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뭐 더 커야 어디 무슨 공부를 잘한다든가 무엇을 하라든가 시키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자꾸 건강하게 잘 큰 것이 최고 유일의 낙이죠. 십 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금쪽 같은 아이들. 걸어가야 할 길이 힘들지만 두렵지 않은 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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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